저희가 글을 가져왔을 때 소트를 시켜 놓고요. 글을 가져오면 이제 이 그냥 넘버 디센딩으로 가져오면 넘버가 그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나중에 중간중간에 이빨은 빠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업데이트 데이터가 많아지고 업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글 번호가 여기 보시면 이제 보드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삭제되거나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글이 빠지게 돼요.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이빨 빠지는 게 많고 글 번호도 뒤죽박죽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글 번호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 번호를 보여주자. 순서 번호 그냥 1, 2, 3, 4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 2, 3, 4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셀렉트를 먼저 한번 하고요. 요 데이터를 셀렉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롬입니다. 셀렉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중에 꺼내는 거죠. 그 중에 꺼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는 여기서 꺼낸 요 셀렉트에서 쓴 거 이외에는 다른 걸 못 씁니다. 다른 걸 못 쓰는데 이렇게 꺼내 가지고 와서 사용이 됩니다. 얘네들만 꺼내온 거죠. 테이블에서 여기 보시면 보드 테이블에서 넘버하고 타이틀만 꺼낸 거예요. 꺼내와서 다시 꺼내는 작업을 합니다. 셀렉트 뜨는데 로우놈은 오라클 DB의 그 리저브드 워드인데요. 키워드입니다. 그냥 순서 번호를 붙이는 게 로우놈입니다. 순서 번호를 붙여서 여기에 데이터가 테이블은 아닌데 꺼내는 데이터에서부터 쓰자라는 거고요. 그 로우놈이라고 붙인 거는 로우놈은 이제 순서 번호입니다. 순서 번호 1, 2, 3, 4 해가지고 순서 번호 가져온 순서대로 붙입니다. 가져온 순서대로 오더바이가 정렬을 할 때 여기다가 그 로우넘을 붙여버리면 얘는 가져온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오더바이 요렇게 해서 가져오시게 되면요. 제가 가져오는데 이렇게 셀렉트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요까지가 가져오는 거예요. 요까지가 가져오자 이고요. 요거는 정렬을 시키자. 가져온 걸 가지고 정렬을 시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가져오고 정렬을 나중에 시키는 거죠. 근데 로우 넘버를 여기다 붙이면 요거는 가져온 순서인데 정렬을 하면 그 순서 번호가 이제 우리가 1, 2, 3, 4로 붙여둔 순서 번호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로우 넘버를 요 뒤에다가 붙입니다. 위에다가 붙여서 한 번 더 셀렉트를 한 번 더 써가지고 이제 붙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 프롬 안에다가 셀렉트를 썼다라는 의미에 이렇게 쓰는 쿼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서브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서브 쿼리 원본 데이터 밑에 있는 쿼리다. 쿼리를 한 개 더 만들었죠.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올 때 셀렉트 할 때 데이터베이스나 로우넘만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콤만 쓰고 여기다가 이 지금 가져온 거는 이제 20이라는 데이터를 뒤에다가 붙일 거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쓰시면 이렇게 20이라는 데이터가 계속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아시겠죠? 계속 붙어서 사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서브젝트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하시면 서브젝트는 이름으로 부서에 해당되는 서브젝트라는 이름으로 20이 계속 붙는 거죠.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셀렉트를 할 때는 1번 프롬 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테이블이나 이런 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이 보드에서는 넘버 타이틀 라이트 컨텐트 라이트 히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져온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위에 셀렉트에서는 몇 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최대 몇 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프롬 뒤에 여기서부터 가져와야 되죠. 아시겠죠? 셀렉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서브 쿼리에서 몇 개 가져올 수 있어요? 몇 개 가져와요? 2개밖에 안 됩니다. 넘버하고 타이틀만 가져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버하고 타이틀만 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못 씁니다. 이건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온 데서 꺼내오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얘는 로우넘에 해당되는 것은 오라클 키워드라서 여기 1, 2, 3, 4 번호를 붙이는 거고요. 얘는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냥 그 리터럴 값이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으면 20이 계속 이렇게 되다. 20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얘 20 데이터에 대한 제목이죠. 알리어스라고 얘기하는데 별칭, 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브젝트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여기 데이터에서의 데이터의 항목 이름, 넘버 타이틀 항목 이름이 해당되는 게 가져올 수 있고, 여기 밑에 셀렉트도 넘버 타이틀 말고 얘는 컨텐트 보드에서부터 가져오니까 컬럼 이름에 해당되는 넘버 타이틀, 여기 테이블에서 보드 보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트, 히트, 패스워드까지. 근데 지금 저는 두 개만 가져오게 써놓은 거죠. 두 개만 가져와서 하도록 써놨습니다. 됐죠? 로우놈에 해당되는 것은 순서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셀렉트 한 개 쓸게요. 셀렉트 시스데이트 쓰시고요. 프롬 쓰시고요. 프롬 쓰시고 듀얼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온다. 아시겠죠? 셀렉트의 형식은 이것처럼 쓰셔야 되는데, 셀렉트 다음에 가져올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요. 프롬 뒤에다가 이제 그 저는 데이터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셀렉트에서 가져온 거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쓸 게 없네요. 오늘 날짜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날짜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그럼 셀렉트 해가지고 시스데이트로 가져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가져온다. 근데 시스데이트 현재 날짜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재 날짜를 가져와서 이제 쓸 거다. 이해되시죠? 근데 형식이 안 맞네. 뒤에 시스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프롬 시스템이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가져오기를 했는데, 형식이 셀렉트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셀렉트 형식에 맞춰야 돼요. 맞아야 한다. 근데 프롬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고, 프롬 뒤에 반드시 뭐라고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현재 테이블은 없는 테이블이에요. 없는 테이블을 형식에 맞게 그냥 지정해서 사용할 때 쓰는 것을 듀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을 듀얼 이렇게 쓰면, 듀얼은 현재 없는 거예요. 없는 테이블인데 형식에 맞춰서 뭔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듀얼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듀얼이라고 쓰실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순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꾸로 3, 2, 1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3, 2, 1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 번호를 저희가, 자, 위에 순서 번호입니다. 위에 순서 번호를 저희가 이제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이렇게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지금 순서 번호는 큰 숫자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현재 번호를 현재 보여지는 순서 번호는 1, 2, 3인데 이런 얘기예요. 3인데 저희가 거꾸로 역순으로 하고 싶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아시겠죠? 이건 순서 번호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중간에 그 이빨 빠지듯이 빠지기도 하고 아시겠죠?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 번호에 해당되는 게 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순서 번호를 어차피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 번호로 쓰진 않고 이 넘버로 클릭해서 링크 넘버를 넘겨서 처리를 합니다. 로우놈은 그냥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입부장이 보여주기 위해서 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쓰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쓰고 싶어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잘 안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아시겠죠? 싶어요. 이럴 때는 뭘 알고 계시냐면 그 카운트라는 걸 먼저 셀렉트 쓰시면 카운트 쓰시고요. 별표 쓸게요. 별표. from 보드의 데이터가 몇 개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3입니다. 3.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3이에요.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3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데이터를 꺼져올 때 그 로우 순서 번호를 1, 2, 3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거 끄집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1, 2, 3 아니고요. 3, 2, 1로 가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체 카운트 센 것에 보드, 프롬보드에 카운트 센 거를 여기다가 한 개 더 집어넣어 줄게요. 카운트를 센 거를 한 개 더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자. 가능한가? 카운트. 그래서 카운트를 센 것을 집어넣어 쓰는데, 카운트는 이게 그 한계이기 때문에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콤마를 쳐서 실행하셔서 이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오류가 나요. 싱글 그룹이란데 여기 지금 데이터 한 개만 나오거든요. 이게 그때마다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넘버 타이틀만 찍으면 3개가 나오는데 카운트를 쓰면 데이터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못 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브 쿼리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에 썼던 거 뭐였죠? 이렇게 셀렉트해서 카운트 이렇게 썼죠? 그냥 카운트만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괄호로 묶어요. 그래서 괄호로 묶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실행하시면 여기가 이제 그 전체 카운트가 어디였냐? 여기서 안 꺼냈네요.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요. 여기에 묶으시고 카운트를 뭐 CNT 카운트 CN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줄게요. CNT. 그럼 여기서 CNT를 꺼내올 수 있어요. 자, CNT, 콤마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전체 카운트는 지금 3개입니다. 3개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게 먼저 실행이 되죠. 이게 먼저 실행이면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여기 지금 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 되셨나요? 3. 그래서 3에서 1 빼면 2죠. 3에서 3 빼면 0이죠. 이해되시겠죠? 거기다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로우넘 붙인 거에서 로우넘 붙여서 알럼이라고 붙여놓을게요. 알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로우넘 붙인 거에서 빼기 쓸게요. 빼기 CNT를 빼요. 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요. 1을 하시고요. 한 칸 띄고요. as 쓰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알럼이라고 이제 순서 번호에 해당되는 걸 쓰는 거고요. 카운트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카운트를 원래 쓰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쓰시면 마이너스가 되네요. 이게 로우넘에서 CNT를 빼가지고 CNT를 빼서 1 했더니 지금 3 넘버 이런 알럼이 지금 1, 2 잘못 꺼냈네. 마이너스 1 이런 마이너스 1, 0, 1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네.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요게 로우넘이 1부터니까 얘가 1이면 얘가 1이가 됐어요. 자, 로우넘이 1이 됐습니다. 1이면 얘가 카운트가 3이면 빼기 하면 마이너스 2가 맞는 거죠. 마이너스 2. 원래는 카운트에서 로우넘을 빼야 되는 거죠. 빼고 플러스 1이 되는데 지금 잘못했어요. 카운트 CNT에서 빼기 로우넘을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시면 그 다음에 알럼으로 주겠습니다.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2, 1 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순서 번호 이빨도 안 빠지고 요걸 보여주면 사용자가 좋아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수식을 잘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수식인데 여기 알럼을 없애잖아요. 없애셔서 실행해 보시면 이 수식 자체가 이제 타이틀로 돼요. 그래서 요걸로 꺼내오기는 되게 데이터를 요걸로 꺼내오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네? 수식으로 꺼내면 여기서 이제 1번째다, 2번째다, 3번째다, 4번째다 이렇게 꺼낼 수도 있긴 해요. 순서에 대해서 1, 2, 3, 4로 꺼낼 수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보다 이름으로 꺼내시는 게 뭐 알럼 이렇게 해서 이름으로 꺼내셔서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알럼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성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사님 이렇게 순서 번호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요거는 넘버 자체는 이제 이빨 빠졌죠? 이빨 빠졌습니다. 1, 2, 3인데 1, 2, 3, 4인데 1, 2, 3 안되고 1, 2가 없죠? 2가 지워졌어요. 지난번에 실습할 때 델리트 실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됐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된다. 아시겠죠? 지워지고 하면 많이 발생되고 번호가 연속성이 사라지게 된다. 되시나요?
근데 뭐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지금 이런데 카페에서 글번호 같은 거 검색을 하거나 이제 글번호 같은 거 찾았을 때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글번호 같은 데 보시면 글번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만큼 저 정렬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데이터 이 차이가 보세요. 거의 뭐 100 차이가 나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본인이 코드를 짜면 이게 눈에 보여요. 자꾸. 이게 눈에 보이고요. 그 일반 사용자들은 이게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클릭해서 동작만 잘 되면 돼요. 아시겠죠? 동작만 잘 되면 되는데 개발자들은 개발을 해놓으면 이게 숫자가 더 적으면 그게 눈에 확 더 띄어요. 그리고 내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 사용자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 글번호가 그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냥 클릭하면 동작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아 이게 여기 나왔네. 클릭하고 이제 데이터만 이렇게 잘 보이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얘가 게시판이 이렇게 돼가지고 글번호가 이렇게 왜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지금 이렇게 글번호가 크니까 7404번부터 7314번 그 거의 100 차이가 나는데 90 정확하게 90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이게 윗발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클릭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이게 순서대로 돼 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클릭하시잖아요. 생각해요? 상의는 생각했네. 예. 하시는데 사실은 생각을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연결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 거 천지네. 이해되시겠죠? 이 중간에 이빨이 그냥 아주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클릭할 때 아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만드는 개발자나 아니면은 요구자가 이제 맨 처음에 테스팅할 때는 번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뭐 높지 않은데 이 조회수 같이 이렇게 번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번호가 눈에 확 띄겠죠. 이해되시겠죠? 몇 개 안 되고 그 데이터 숫자가 적어요. 그럼 이렇게 눈에 확 띈다고요. 근데 이쯤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쯤 되면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카운트라는 걸 매겨서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운트를 먼저 세우시고 그 카운트 센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를 사용해서 이제 이건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작성을 했다. 이거 지금 서브 쿼리라고 해요. 서브 쿼리 안에 서브 쿼리. 여기 서브 쿼리 안에 서브 쿼리 안이죠. 안에 또 서브 쿼리를 만든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 것은 전체 데이터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를 쓴 것은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쓰는데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를 쓰는 거죠. 전체 데이터 개수를 쓸 때는 카운트를 쓰시고요. 별표를 썼는데 별표가 뭐였죠? 예, 모든 컬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컬럼이 데이터가 비어있는 데이터랑 상관없이 모든 컬럼을 대표하는 그 전체를 카운트를 세는 거죠. 카운트를 세서 가져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표도 쓰는데 이거랑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를 세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이제 로고 쓰실 때 카운트를 세는데 저희가 별표 대신에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죠. 현재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넘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시면 3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3 되셨습니까? 되시겠죠? 3입니다 라고 나오시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버 프라이머리 키로 세도 되고 보통 별표를 많이 쓰세요. 별표를 많이 써가지고 카운트는 세시고요. 위에 있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를 또 가끔 씁니다. 넘버 써가지고 그냥 넘버 세면 되지 이런 얘기고요. 별표를 쓰면 테이블 전체로 카운트를 셉니다. 이게 지금 그 인출 시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위에 거 여기 보면 위에 거에 보시면 여기 인출된 모든 행의 이제 카운트 이게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여기 인출 시간이 나옵니다. 처리될 때 시간 그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얘 실행을 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해보시면 얘는 0.003초. 화면 할수록 점점 빨라지네요. 예, 빨라지는데 그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하고 데이터가 많아야 비교가 될 텐데 이런 거를 어떤 게 빠른지 이렇게 많아가지고 테스팅을 해보시고 더 빠른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넘버를 세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넘버는 여기 인덱스에 보시면 주로 이제 셀렉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인덱스에 저희가 그 이게 넘버로 이렇게 보시 넘버로 인덱스가 돼 있어요. 인덱스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있고 데이터 전체입니다. 요거만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렬을 시켜 놓은 거예요. 정렬. 그리고 1번은 여기 있고 2번은 이쪽에 있고 3번은 여기 있고 이렇게 정렬을 시켜 놓은 거예요. 번호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여기 넘버면 이게 넘버 지금 이 인덱스를 넘버로 만들었다고 넘버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기서 찾을 때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만 찾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는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넘버나 별표 쓸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하시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특별히 검색을 할 때는 인덱스가 있는 쪽을 검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인덱스라는 것을 인덱스는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 공간이 더 필요해요. 저장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 더 만드는 거죠. 더 아시겠죠? 기준은 주로 검색을 하는 게 있는데 검색은 뭘로 해요? 검색은 뭘로 해요? 검색 저희가 운영 쿼리 중에서 검색은 뭘로 하죠? 검색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 뭐 검색하는 거 배웠나? 이게 생각이 드시죠? 예. 드시죠? 예. 자, 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운영 쿼리 검색 여기 있잖아요. 조회수 1 증가하는데 몇 번을 1 증가해요? 2번을 검색해서 조회수 1 증가해라. 데이터 가져오기 2번.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where 뒤에 붙은 게 검색이에요. where 뒤에 붙은 게 검색. 이해되시겠죠? 근데 검색이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써야 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덱스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where 뒤에 붙어 있는 게 검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써있는데 검색을 많이 하는 검색을 어디다가 정의를 하냐면 where 뒤에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 쿼리 중에서는 where 뒤에 붙이는 거죠. 뒤에 붙여 있는 것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인덱스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검색을 많이 한다는 것은 where 문장에 조건을 붙여서 맞는 데이터를 꺼내온다. 맞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검색이란 뜻이에요. 검색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인덱스는 배웠는데 뭘 가지고 만들지? 이런 거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DB는 배웠는데. 근데 이런 걸 where 문장 뒤에 있는 것을 꺼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에서 보드에서 카운트를 해서 넘버를 했는데 이거 넘버 때문에 이제 설명하게 된 거예요. 넘버 때문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게시판을 하는데 뭐 게시판에서 번호만 있으면 충분한데 번호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용자 이름으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사용자 이름에 해당되는 라이터로 인덱스를 만들어야 돼요. 라이터로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회원 정보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원 정보 응대를 할 때 회원님 뭘 물어보죠? 주로? 예, 성함, 핸드폰 번호. 주로 핸드폰 번호를 많이 물어보죠.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뒷자리셔서 검색을 많이 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성함이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썼는데 이름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이 뭐세요? 아, 이름으로도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걸로 인덱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검색을 빠르게 응대를 해주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나 전화번호 뒷자리로 이제 보통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좀 빠르게 응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카운트를 세 가지고 만들었는데 전체 카운트입니다. 이 카운트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때 이제 카운트를 쓰시는 거죠. 개수를 구해서 사용하시는 게 이 별표 카운트 별표를 쓰시기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 붙여서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3개, 별표 넘버를 세도 3개. 근데 카운트인 경우에는 이제 뭐를 세지 않냐면 이제 널 값은 세지 않아요. 근데 넘버는 널이 없죠. 넌널이면서 유니크하다. 아시겠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란 뜻이죠. 그러니까 넘버를 세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널이 있는 데이터를 세시면 안 되세요. 그럼 전체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널 빼고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운트를 세웠으면 3이에요. 3인데 거기에 로우넘을 붙이니까 1, 2, 3, 4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그 로우넘을 붙이니까 1, 2, 3 데이터가 3개니까 1, 2, 3 되는 거예요. 여기 빼보면 얘가 2가 나오죠. 2, 1, 2, 1,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3, 2, 1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 하면은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용자한테 이걸 보여줘요. 넘버는 안 보여줍니다. 클릭을 하면 넘버가 넘어가요. 사용자한테는 요걸 보여주고요. 보여주는 건 요걸 보여주되 클릭을 하면 넘버가 넘어가야 한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넘버를 넘겨야 되지 요걸 넘기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 짤 때는 개발자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이런 걸 쓰지 마라 이건지 그냥 넘버 쓰세요. 넘버 써서 보이는 대로 그냥 넘기세요. 그래야지 보이는 대로 넘겨야 데이터가 처리가 되지. 아시겠죠? 예? 넘버는 안 보여주고 이렇게만 보여주면 이게 글번호가 없는 글번호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얘 글번호가 아니잖아요. 얘는 글번호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번호예요. 되시겠죠? 근데 요거는 그냥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볼 수가 있으십니다. 사용할 수 있고 외 문장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카운트, 이 글번호 붙일 때 카운트 뭐 이런 걸 쓰실 수 있으신데 저희가 인덱스 시퀀스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뭐를 하느냐? 만약에 저희가 시퀀스를 쓰려고 안 해요. 시퀀스를 쓰지 말자.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고 번호 붙이는 방법. 그걸 쓰려고 그래요.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다음 글번호는 몇 번일까요? 이게 게시판 클릭해보면 되죠? 클릭해보시면 데이터 클릭하면 되죠? 1, 2, 3, 1, 3, 4, 그 다음에 1, 3, 4, 그 다음 번호는 몇 번 써야 돼요? 그 다음 번호는 몇 번 써야 돼요? 5번 쓰셔야 되죠. 5번. 아시겠죠? 4보다 큰 번호 5 플러스 1에서 되셨나요? 그럼 무슨 번호를 찾아내야 돼요? 제일 큰 번호를 찾아내야 돼요. 제일 큰 번호를 찾아내서 플러스 1하면 다음 글번호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코딩하기 힘든 거고요. 얘기를 들으면 코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요. 자, 이제 그때 셀렉트 쓰시고요. 셀렉트 전체에 해당되는 게 맥스입니다. 맥스 쓰시고요. 가로 열고 뭐 넘버 중에서 제일 큰 거, 프롬 쓰시고요. 보드에서 찾자, 세미콜론 찍으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4가 나옵니다. 4. 그럼 다음 글번호는 뭐라고요? 맥스에서 플러스 1한 게 다음 글번호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이에요. 연산식 같은 거 적는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1 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이제 5가 나옵니다. 다음 글 번호는 5입니다. 되셨나요? 5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넥스트 넘버 이렇게 그냥 연산식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넥스트 넘버 다음 글 번호 이렇게 해서 한 개 주면 가져갈 때 넥스트 넘버로 가져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되셨나요? 가져가서 얘 글 번호를 한 개 찾아오고 그 글 번호를 가지고 인서트 할 때 사용을 한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맥스 이렇게 맥스라는 것을 맥스 전체 크기 맥스의 반대는 이거는 이제 그 미니멈입니다. min 미니멈 맥스는 맥시멈. 보시는 방법은 이제 제일 큰 번호를 찾고요. 제일 큰 번호보다 1 증가한 거면 되죠. 제일 큰 번호에 1 더한다. 이게 이제 시퀀서를 사용하지 않고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제일 큰 번호를 찾아내는 함수를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맥스라는 겁니다. 맥스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